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시장경제와 금융 3차 수업입니다. 자, 3차. 자, 오늘은 신자유주의 시대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주요해야 할 점은 우리가 자유무역이 이루어졌다, 세계화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현재에도 세계화, 자유무역 협정, FTA, IMF 이런 용어들의 설명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본주의, 세계의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작해도 될까요? 자,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유주의는요,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신자유주의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작점은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수정자본주의의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 두 차례나 석유 파동이 이루어져요. 자, 수정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국가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석유를 나지 않고 있는 나라, 석유가 생산되는 나라와의 이 석유 가격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석유 가격의 급상승, 또는 석유의 공급량의 감소로 인해서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는 이 석유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석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의 산업 활동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해결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도 석유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죠.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이 통을 들고 와서 석유를 사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의 주방에는 석유 풍로라고 하는 조리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를 올려서 성냥을 키면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석유를 제공했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이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석유를 사는 시절도 있었답니다. 자, 이러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정부의 시장 정책은 실패하게 되고요.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선 어떻게 다시 국가의 어떠한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게 되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계화, 자유무역을 확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본 단어예요. FTA를 한다. WTO가 만들어졌다. IMF에 우리가 회원 가입을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서 어떻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해서 좀 더 이익이 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또한 이 복지 정책을 축소한다. 왜냐면요. 정부의 규제가 완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가의 개입이 축소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정부의 힘이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공기업의 민영화가 실시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정부가 관장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혼자서 기업을 관장하게 되면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가 어려워지고, 이 경제력을 확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기업에게 전환시키는 것을 민영화라고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FTA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자, FTA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프리라는 말은 자유, 트레이드라고 하는 말은 무역,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말은 국가 간의 약속, 그러니까 협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FTA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이고요. 내용은 국가 간의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협정을 FTA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세, 수입품에 매겨지는 세금인 관세를 감소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수입품이 옛날에는 여러분 미제하지 마 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바구니, 광주리에 여러 가지 수입품을 몰래 가져다가 집안에 들어와서 몰래 파셨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입품의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트에 가서도 수입품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고, 이것이 FTA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칠레에서 포도를 먹을 수 있고, 칠레산 포도를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포도주도 굉장히 많이 싸지고, 우리나라의 자동차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값싸고 질 좋은 수입품이 증가하게 되고요. 국내 생산 제품의 수출도 다양하게, 왜?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을 철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FTA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고 계시죠? 자,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자,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는 다른 나라의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오고 있다. 또는 우리나라의 물건이 같이 협정을 맺은 거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나라로 물건을 많이 수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좋은 점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자, 유럽연합,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자, 인도, 호주,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자, 아세안,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같이 FTA 협상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IMF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1997년 후반기에 만들었던 IMF 체제. 사실 IMF가 뭐냐면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고 불러요. 자, International이라는 말은 국제적이란 뜻이고요. Monetary는 화폐를 말해요. 화폐. 국제적인 화폐, 펀드라고 하는 거는 기금이에요. 모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에요. 자, 통화라고 하는 말은 전화통화가 아니고 화폐의 유통을 나타내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유통되는 것을 모으는 단체를 IMF라고 해요. 자, 이 IMF에 대한 설명 볼게요. 자, 환율 및 국제 결정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업무로 하는 국제기구인데, 국제적인 통화 협력과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간 무역의 확대, 고용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촉진, 전 세계 빈곤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IMF는 협정을 맺은 회원국이 출자하여 설치된 국제금융결제기관으로 환이나 단기자금의 유통을 주 업무로 한대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직접 제공한대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달러를 만들어낼 수 없는 나라가 달러가 자유무역을 통해서 필요하게 되면 그 나라에 달러를 뭐 해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 빌려주는 상황에서 이것을 빌린 나라들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겠죠. 왜요? 수출을 통해서 물건의 가격을 달러로 받게 되면 그 빌려온 곳에다가 달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1997년도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IMF에서 빌렸던 외환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IMF 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했죠? 금모으기를 하고 아나바다 운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업의 민영화 신자유주의 시대에 또 하나의 공기업의 민영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것을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하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의 공기업의 시장을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민영화를 대표적인 예를 들면 KT라든지 포스코, 전에는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죠. 포스코 등이 민영화되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의 문제예요. 자,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이 심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왜 달러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을 빌리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외환 위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자,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자유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승산이 있는 국가나 어떠한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고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와 기업들은 또 도산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걸 뭐라 한다 했어요? 경제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돼요. 왜냐하면 고르게 분포해서 발전할 수가 없고요. 누군가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하는데 이건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죠. 자, 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신용도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은행에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이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계층에게도 모기지, 주택을 담보하는 장기 대출을 모기지라고 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집을 대출해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집을 사서 은행은 이 돈을 잘 갚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집을 갚을 능력이 생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도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 포세일이라고 해서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많이 어려우셨죠? 자, 우리 오늘 교과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0쪽 우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30쪽에 네 번째 줄에 중상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중상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이 중상주의 부분에서 중상주의는 금과 은을 확보하여 국가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중상주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줄 또 내려오면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경제 사상을 뭐라 한다고 했어요? 자유방임주의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유방임주의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아동노동을 착취하거나 도시 빈민이 생긴다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제 순환이 어려워져서 자, 세 줄 더 내려오면 결국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는 큰 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에도 오늘 우리 수업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 이제 131쪽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공황 이후에, 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수정자본주의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수정자본주의가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죠?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을 뭐라 한다? 신자유주의라고 하고요. 이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자유무역 확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정리 부분 정리 부분 한번 제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중상주의, 자, 중상주의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일어난다. 자, 국가가 뭘 장려했다? 상업을 보호 장려했다. 라는 것이고요. 자, 자유방임주의,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자, 대공황이 발생했다. 자, 이것 때문에 수정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 자, 이거는 누가 개입한다?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출현해서 정부 규모가 뭐 했다? 확대됐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 석유 파동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됐다? 신자유주의 사상이 시작됐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많이 힘드셨죠? 오늘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첫 번째 중상주의, 두 번째 자유방임주의, 세 번째 수정자본주의, 네 번째 신자유주의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또 한번 돌려보시기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요. 겨울방학 동안에 건강히 잘 보내시고 우리 개학식에 만나고요. 다음 시간 영상은 문제풀이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